안녕하세요. 방금까지 2화의 일부를 찍었는데요. 대본을 보니까 대본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본 적당히 키워드 보고 그냥 결국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보니까 분명 이렇게 길게 짜진 않았는데 이게 길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한 번 더 조금 더 정제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3화 때는 조금 더 성장해서 나타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대본에 맞게끔 최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사족 좀 덜 붙이고 대본에 있는 대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3화, 4화, 5화, 6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릴 거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게끔 웹사이트나 앱이나 이런 것도 하나씩 만들어갈 생각이에요. 나중엔 저만의 사업체를 굴리고 싶은 생각인데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를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것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궁금하시다면 웹사이트 이런데 제 브레인맵이라 할까요? 마인드맵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최대한 정리 중인데 기술이 빨리 발달되거나 제가 자동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빨리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실행을 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 머릿속에 있는 제 큰 지도를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얘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자연스럽게 저랑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신하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대본에 맞게끔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때 많은 얘기를 다뤘지만 이어지는 그냥 바로 앞부분 얘기만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하면서 마쳤을 거예요. 이기심과 이타심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제가 하는 영상들에 있는 내용들도 누군가한테 영감을 받았을 거고 혼자 사색을 통해서 얻은 경험 그 결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많은 인간들이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한 임계점에 다 도달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먼저 발견했냐의 차이일 뿐이고 누가 먼저 그거를 재정의하고 재정립하고 했다 뿐이지. 그리고 기록되어져 내려오는 수많은 말들과 속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 덕분에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그 사람들의 사색과 철학과 인생관과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좀 더 다듬어지는 거지 한 사람만의 생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집약체예요. 정말 산물인 거죠. 이거 역사 같은 느낌인 거죠. 생각의 역사 뭐 이런 건데 예술이나 과학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또 다 벌써부터 옆으로 빠지는데 어찌됐던지 간에 그 이기심과 이타심에 대한 순환으로 인해서 스스로 성장해야 된다,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결국에는 세상이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라는 걸 이제 귀 기울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만들고 싶은 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라고 했던 그 골 있잖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미래랑 느끼고 싶은 나의 미래의 모습 아니면 외향 어떤 사람들 말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심상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믿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좀 만든 단어인데 저 스스로 들은 적이 기억이 잘 없긴 해요. 근데 어쨌든 미래의 나와 어느 정도 동기화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미래의 나를 상상을 해요. 그러고 미래의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면서 저는 이제 방향을 좀 조절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러고 앞에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글이 있어서 보면 초점을 외부로 놓으면 바깥에 시선을 두기 때문에 이 바깥에 대한 생각이 정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말 그대로 초점이니까요. 포커싱을 밖에다 두면
외부의 요인을 받겠다라고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초점을 내부로 옮겨와야 돼요. 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시선을 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내부로 옮겨야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트레이딩 할 때 하는 얘기인데, 반응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하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을 때 이 영향을 받은 거에 대한 반응을 하기보다는요, 최대한 대응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를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응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뇌과학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대본이 있는데 지금 또 얘기해버리면 또 뒤죽박죽 섞일 것 같아서 앞에 2-1부에도 사실 좀 섞였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흐름이 가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엔 최대한 또 다시 대본에 맞게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다움이라는 매력을,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열린 마음에 대한 힘을 얻고자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뭐 태도, 뭐 행동, 말,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어지는 사소한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습관들이 주위 환경을 통해서 본인의 색깔과 섞여요. 그러니까 본인의 색깔, 그러니까 본질을 알게 된다면 본인의 색깔을 아는데, 주위의 영향에 따라서 내 색깔이 다른 사람 섞이면서 새로운 색이 만들어지는 걸 생각을 해요. 뭐 연애도 그렇고요. 뭐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누구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본인이 의도했던 안 했든 진심이 더 담겨지면 담겨질수록 더 많은 색깔이, 채도가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채도가 낮아진다고 해야겠네요. 채도가 낮아진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명도도, 그러니까 밝기도, 밝은 사람하고 밝지 않은 사람하고 봤을 때 밝은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뭐 내 색깔이 뭔지 알게 되는 거고, 결국 사람들이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보통 봤을 때 본인만의 색깔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본인만의 주관이 있고 색깔이 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또 본인만의 기준도 있고요. 판단하는 것도 잘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보통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그 사람을, 상대를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어울려 나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많이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아는 최대한 많은 방법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고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는 제가 만든 이론이에요. 누가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긴 한데 좀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만든 이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책 같은 것도 낼 걸 생각하면서 만든 건데, 뭐냐면 스위치 아시잖아요. 이렇게 똑딱이, 여기 보인, 마침 여기 보이네요. 여기 이 친구가 스위치인데, 저희가 하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스위치를, 어떤 스위치를 온오프 하냐에 따라서 우리만의 색깔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색깔들은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DNA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스위치가 발현된 상태에서 태어나긴 해요. 그러니까 게놈 지도가 나중에 다 발전되고 하면 정확히 설명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어쨌든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스위치가 온 오프가 되는 게 결정돼서 자라더라도, 사람은 경험을 하면서 본인의 스위치를, 스위치라고 하면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시소라고 볼게요. 시소, 제가 좋아하는 개념인데 설명이 편하게 스위치로는 했지만, 스위치 하나가 온 오프가 아니라 밝기의 세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시소라고 쳤을 때 이렇게 있으면 이 시소가 어느 정도를 할지를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스위치 정도를.
그러니까 착한 거랑 나쁜 거, 선과 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착함을 선택한 사람은 선함이 100% 99% 이렇게 온 오프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보통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한 30% 40% 되는 것처럼 각 종목마다 과목마다 언어마다 스위치를 온오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양립하는 단어일수록 훨씬 더 스위치가 잘 돼요. 선, 악, 그 다음에 뭐 자유로운 것들, 뭐 MBTI로 얘기하자면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그 다음에 뭐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직관적인 사람, 그 다음에 현실적인 사람, 그 다음에 감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F랑 T, P, J 이런 식으로 양립하는 것도 있고요. 뭐 중간이 따로 기준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서 뭐 하나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다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스위치를 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색깔의 명도와 채도와 색의 그 정의가 달라진다라고 보면 돼요. 뭐 RGB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색에 관련된 개념이니까 이것도 언젠가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를 해볼 건데, 어쨌든 본인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켜진 스위치에 따라서 본인이 잘하거나 좋아하거나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필요한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스위치론인데, 조금 더 잘 정리해가지고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비유나 예시를 들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서 나름 준비해왔는데도 횡설수설하게 되네요. 어쨌든지 간에 본인다운,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다운 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장 자연스러울 때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과거 경험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때마다 되게 바닥을 볼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괜찮은 모습을 볼 때는 그런 점들이 꾸미지 않은 모습이 더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삶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더 쉬운 것처럼 상대가 바라지도 않을 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쯤 왔을 때는, 그럼 너는 내가 원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해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정답은 앞에 말하긴 했어요. 사실 이기심과 이타심에 순환되는 걸로 인해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 윈윈하는 거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유튜브라는 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별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하면 나가시겠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 제 이야기가 맞지 않다면 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시점이면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시점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행복한 사람들은 사실 안 보고 있을 거예요. 되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보는 거라면 전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방법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억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 말고 저보다 더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곁에 두세요. 항상 제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곁에 두면서 여러분만의 철학을 만들어 가시고요, 여러분만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만들어 가면서 그러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제가 원하는 사업이나 목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의 프로젝트나 아니면 꿈 같은 걸 이루면서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나중에 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바래요.
근데 그럴 일은 없겠죠. 왜냐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서로를 필요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일 리가 없을 거예요. 저는 생산성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얼마나 멋있는 일일까요? 네,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저랑 비슷한 사람이거나 정반대인 사람들 모두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슷한 사람들은 훨씬 편하겠죠. 저는 MBTI ENFP라고 말씀드렸나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원래 사는 사람이고 뭐 흔히 안 좋은 말로는 대가리 꽃밭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뭐 이런 사람이라면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됐던지 간에 비슷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해 왔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신 분들은 내가 과거에 저런 식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놈 잘 가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렇게 하다가 좀 이런 게 있는데 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저한테 야 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피드백 열심히 받아서 성장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저는 되게 저랑 반대의 성향의 사람들을 되게 흥미롭게 보는 편인데 받아들이기 쉽진 않지만 열심히 어울리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도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만약에 저를 반면교사 삼아서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다짐하면서 난 나만의 길을 가야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저의 반대를 생각을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위하고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과물들 보여지고 하다 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더 이상 미루다가는 완벽을 추구하게 되고 시작을 못할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고 제 취미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바라는 꿈이기도 하고. 어쨌든 각서라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부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다 보면 되는데, 그럼 이제는 내부랑 외부를 봤을 때 내부로 맞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는 과거랑 현재랑 미래 중에서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대답을 해줄 수 없으니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미래지향적인 다 좋은데 현실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보다는 항상 미래에 대한 상상만 엄청 하는 거예요. N이라 했잖아요. ENFP N. 상상이 엄청 많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항상 주구장창 상상하면서 혼자 사색 빠지고 막 상상의 나를 펼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혼자 구렁텅이에 쭉 빠져가지고 힘든 상황을 보내다가 겪고 이제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나오면서 주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뭐 힘내라, 뭐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내서 올라오면서 내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현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지금은 당연하다 느끼지만 당시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이 경험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얻게 된 저만의 초점이고 딴 사람들은 다 이미 이러고 있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제가 오늘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여러분들은 겪은 걸 수도 있지만 겪으셨고 잘 가고 있으시다면 한 번 더 되새기는 영상이길 빌고요. 어쨌든 현재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과거랑 미래랑 해석되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과거는 아무리 안 좋은 거였어도 내가 결국 성공으로 마치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요. 저는 깨달는 과정 중에서 나중에 MBTI 관련해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과거가 해석이 달라져요. 현재 나의 선택으로 바뀐 미래들이, 그러니까 가까워 오는 미래들이 보이잖아요. 아니면 현재라고 쳤어도 내가 이뤄나간 그 미래가 될 놈이 현재가 왔을 때, 그 현재가 지나서 과거로 가면 복귀를 하다 보면 내가 이런 것들 과정을
지나오면서 이 과거에 진짜 정말 쓸데없는 기억이고 정말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나한테 이런 거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실제로 한 번 딱 느끼니까 이제 인간은 본인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는 것처럼 어쨌든 초점이 현재에 두고 오늘 현재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좀 쉬는 것에 대한 게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좀 강박증이 있어서 계속 열심히 하는데, 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도 정말 중요하고, 이거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세상에. 근데 어쨌든 행복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과거에 같은 맨 처음에 이와 처음에 얘기했듯이 과거에 했던 실수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조금씩, 아주 진짜 조금씩만 나아지기만 해도 미래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현재 초점을 둬야 된다. 아무리 애니어도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아무리 감정적이더라도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도 하고,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워나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본질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듯이, 사람은 본인과 반대되는 것들을 해나갈 때 성장을 하거든요, 보통.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서 ENFP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ISTJ처럼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요, I, S, T, J 일대가 각각 상황에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오히려 친해지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말로는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이것도 아마 칼융에서 나온 것 같은데,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본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어쨌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조금 더 맞는 자료인지를 확인해서 첨부 자료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아무리 공부하고 했더라도 그게 확실하지 않은 정보면 의도치 않은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떠올리게 되네요. 어쨌든 제 말을 모두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전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더더욱 신빙성 있는 자료로 오긴 하겠지만, 그 신빙성 있는 자료에 대한 것도 사실일지 아닐지 몰라요. 저희는 항상 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정보든지 간에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해놨네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도 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미래에는 현재를 먼저 놓고 보면요, S랑 T인 사람들이 현재 세상을 많이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목표를 실제로 실행하면서 이룬 사람들이 많이 이끌어왔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리더 역할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각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는, 미래는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시대이기도 하고, 되게 이제 개인화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외로움이 커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하는 그런 외부 활동이나 아날로그 감성처럼 도파민에 사람 돼 있는 걸 디톡스하기 위해서 오히려 아날로그를 많이 찾는, 그리고 감성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부각될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한다는 거 확실히 말할 수는 없고요. N과 F의 능력이 확실히 더 필요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의 예술 같은 걸 바라볼 때도요, 그 시대에 맞는 시야로 봐야 되거든요. 관점이나
뭐 시점, 그러니까 그 문화를 이해할 때도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과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과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뭐 문학도 그렇고 다 언어의 표현인데 표현하는 방식만 다른 건데 어느 정도 아는 만큼 예술도 또 이해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예술 작품도 시대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듯이 미술품 하나가 뭐 1억, 10억, 100억 왜 하는지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아 저거 다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다, 세금으로 하는 거다 했는데, 그 예술품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엄청난 영감을 주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정말 엄청난 가치잖아요. 뭐 그런 영감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고자 하는 그 엄청난 미묘한 감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예술이라고 하니까 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작품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느끼는데,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한 가격은 소비자들이 정하는 거니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제가 그런 부자가 돼본 적은 없지만 그 부유한 사람들이 억만금을 줘서라도 저 물건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데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울림에 따라서 돈으로 환산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에 또 똑같이 했던 얘기들이네요. 생각이나 태도 그리고 행동이 옮겨진다고 믿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생각을 한다고 적어놨고, 되게 또 길어져가지고 이게 참 말이 참 많죠. 어쩔 수 없이 3화로 가야 될까 3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얘기하는 거 끝까지 해보자면 사고의 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정리한 단어들의 재정립, 그러니까 우선 처음에는 가장 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표하고자 하는 게 쉽게 전달해드리는 건데, 좀 잘 전달해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라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거고, 아니면 프롬프트를 이용해가지고 초등학생도 알아들 수 있게끔 해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신빙성 있게 믿을 만한 단어랑 첨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것들도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쉽게 본인이 받아들이고 본인의 머릿속에서 되게 어렵게 정리를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제대로 하나씩 본인만의 논리로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만의 생각대로 정리까지 하고, 정립과 정리를 다 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거나 글을 적거나 뭐 혼잣말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력까지 해야 본인의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본인의 사고의 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각할 수 있는 미래의 가지수가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미래가 많아져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미래들을 골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죠.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가다가도 하다가 망했어요, 만약에. 근데 재기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면, 이거 아니면 뭐 내가 이때까지 과거에서 해왔던 모든 것들을 축약돼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만 방향 틀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존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뭐 기술이 없어도 본인 자체를 잘 키워왔으면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세상은 계속 존재하거든요. 본인을 계속 키우면서 원하는 거 하면 돼요. 그게 잘하는 거면 더 좋은 거고, 돈 잘 벌리는 님 더 좋은 거고, 그런 것 뿐이지 본인 직업하고 본인이 원하는 미래랑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직업을 가지면서 돈은 돈대로 벌고 일치되면 좋겠지만, 돈을 못 벌더라도, 이거 돈은 버는 거랑 본인이 원하는 거랑 다르더라도 취미를 제대로 잘 이어가면 그것도 행복한 삶이라고 봐요, 저는. 이 두 개를 최대한 일치할 수 있게 하는 미래가 아마 올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미래에는 사람들이 개인화되면서 본인이 원하는 삶들을 살려고 다들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럴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미리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고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합쳐져 가지고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유튜브에서 시작을 한 건데, 어쨌든 참 진짜 삼천포 잘 빠진다, 그죠? 그래서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본인 기준에서 깨닫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또 말이 길어졌는데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화의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3부로 찾아뵐게요. 바이바이.